오늘 대통령 첫 기자회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원래 이제 민생 안정,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주가 될 것이다 했었는데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고요. 외교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려면 내각이 또 진용을 빨리 갖춰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한 달 내각 인선 핵심 키워드는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달이 넘게 소요가 됐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이 된 지금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만 남겨놓고 1기 내각 인선은 거의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숨가쁘게 이어져 왔던 이 인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또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되고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이미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인선에 대해서 아주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입니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곳곳에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전과자들이 요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전과 5범의 국무총리, 전과 2범의 비서실장, 말 그대로 범죄자 주권 정부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질러라 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겠습니까? 이쯤 되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범여권 내에서 나오는 이 인사 관련 불만에 대해서 한쪽만 골라 쓰다 보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통합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변전충 인사라면서 아주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단 이 통합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인사에 관련된 얘기만큼은 대통령께서 아마 지지층을 향해서 그 불만 어린 시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많은 인사가 잘 된 인사도 많죠. 좀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사도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인사는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는 측근들을 배치했다라는 게 하나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에 본인의 그 변호인 출신이었던 김인수 변호사가 들어갔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중에 하나죠. 또 하나 국세청장의 현역 의원이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의원 신분을 벗어나서 갔지만 이 부분도 국세청 역사상 상당히 보기 드문 인선입니다. 자, 권력기관에 대해서 본인의 뭐 측근 내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가서 권력기관을 장악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인사. 그리고 하나 이해충돌 부분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 원칙이 있는 겁니다. 나를 변호했던, 직전까지 나를 변호했던 분들이 대통령실의 비서관의 상당수를 가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간다는 거. 또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라는 곳이 대북 정보를 다루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서류나 아니 정보들이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차치하고 일단 뭔가 상징적으로 안 맞잖아요. 자, 이런 인사에 대해서 사람은 되지라는 인사. 그러면 앞으로 인사할 때 검증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 왜 하죠? 앞으로 잘하는지 보고 2년 이후에 그다음 그만둘 때 인사가 잘했는지를 사후평가하면 될 일을 그러니까 사전평가하는 이유는 잘할지 말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국민이 평가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말씀도 저는 사실 궤변으로 좀 느껴져요. 출범한 지 30일밖에 안 된 인사고요. 이 검증 과정에 제한과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한 지금 인사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있거나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변전충 이런 조어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유행했던 뭐 고소형 강부자 이런 인사, 그때는 이게 좀 신선하게 다가오고 어떤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변호인단 뭐 지금 전과자 이러시는데 그중에 뭐 몇 명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어를 만드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싶고요. 이 충돌의 문제도 지금 이제 주로 국정원 기조실장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은 다 일괄돼서 정지돼 있고, 물론 이제 대북 송금 사건 하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거 네. 역시 이 그 법인카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중단될 겁니다. 지금 기조실장에 뭐 그분이 간다고 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미치겠습니까? 네. 실제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하기에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신 거고 인사권자의 결단인 거죠. 그리고 네. 뭐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참모진에 배치돼 있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참모로 쓰는 겁니다. 그건 네. 대통령의 인사권이고요. 이 사람들이 가서 잘못했다면,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도저히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됐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 본인들의 뜻에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비판할 일은 아니고 네. 좀 지켜보시고 평가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의 내각 첫 번째 인사청문회 굉장히 상징적이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은 제2의 김민석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제 줄줄이 이어질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두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석수로 보나 아니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을 강행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막을 방법은 뾰족하게 없는 그런 현실이죠. 자, 민주당은 잠시 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목리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습니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정말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국정 정상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